45조 원. 한국 최저시급 노동자가 2만 년을 쉬지 않고 모아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한 번에 매놓으라는 요구가 특정 기업의 노조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 요구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내놓은 답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던 전통적인 협상 테이블 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이 통쾌함을 느끼며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박수 뒤편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청구서 4장이 우리 모두의 우편함을 향해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청구서가 당신의 삶과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날아들지 지금부터 차갑게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노조가 이토록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파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 단체가 아닌 개별 노조원에게만 책임지우도록 했습니다. 쟁의 행위의 면책 범위도 확대되어 사실상 강경 노선이 무료 환승권을 얻은 셈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단 7개월 만에 삼성전자 노조원은 75,300명으로 급증하며 과반 노조가 됐습니다. 곧이어 18일간 총파업 예고까지 나왔습니다. 회사 추산 하루 1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막강한 권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릅니다. 회사는 과연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협상 대신 전혀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6년 4월 1일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모든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MWC에서 산업용 AI 전략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째로 공개했죠. 먼지 한 톨 없는 반도체 공장의 가장 큰 오염원은 인간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종업원 역할을 맡고 시각, 언어, 행동 모델까지 현장에 이식됩니다. 이미 후공정 무인화율은 1년 만에 5%에서 30%로 6배 가속화됐습니다. 인력 50% 감축, 남은 직원은 업무량 2.3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위법쟁의 가처분 신청까지 동시에 꺼냈습니다. 라인 멈춰도 좋다. 다시 켜질 때 너희는 거기 없어도 된다. 이게 회사의 답이었습니다. 옆 동네 현대차그룹은 이미 5년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길을 닦아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노조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통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가 노조 한번 통보려고 4년짜리 무인화 카드를 꺼냈을까요? 이건 응징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 전쟁입니다. TSMC 70.4%, 삼성전자 7.1%. 이 62.7% 격차를 메우는 건 노조 견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텔은 1만 6천 명을 감원했고 배당까지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게 본질인 겁니다. 지금은 HBM4 골든타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지만 초기 물량 70%는 SK하이닉스가 가져갔습니다. 중국 CXMT, 마이크론까지 추격합니다. 이 골든타임에 한 달 넘게 라인이 멈추면 그 자리는 어디로 갈까요? 한국 수출 컨테이너 중 2개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그 컨테이너 한 칸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입니다. 회사가 무인화 카드를 꺼낸 진짜 이유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성과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당신의 세금과 일자리, 즉 직장인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
평균 연봉 1억 2,800만 원을 받던 고액 연봉자 2만 명이 AI 자율공장 전환으로 라인에서 빠진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매년 사라지는 소득세와 매배 보험료만 수천억 원입니다. 이 거대한 세수구멍은 누가 메워야 할까요? 결국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세금이 그 부족분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몇몇 직원의 이동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우리 사회의 누적 노동력 공백은 122만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일자리 순증은 단 6만 4천 명에 불과합니다. 빠져나가는 인력의 규모는 광역시 하나인데 새로 채워지는 자리는 작은 동네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일자리,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 일자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 앞으로 갑니다.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약 7.6%, 평가액 42조 5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이 매달 월급에서 떼어내는 연금보험료가 모여 만들어진 기금의 핵심 자산입니다. 회사의 미래 투자가 흔들리면 그 즉시 주가에 반영되고 결국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500만 소액 주주가 미래 투자가 흔들리면 주가가 흔들리고, 주가가 흔들리면 연금이 흔들린다고 맞불 집회를 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회사가 치르고 있는 시간과의 전쟁, 그리고 인력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몇몇 직원의 성과급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과 직결됩니다. 5차 재정 축에는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 전환을 시작해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30대, 40대인 여러분이라면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점점 더 손에서 멀어지는 그야말로 비대칭 청구서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이 모든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는 자녀의 첫 직장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겹게 학비를 벌고 스펙을 쌓아 대학을 졸업할 때쯤 그들이 꿈꾸는 첫 직장의 공장 정문 안쪽에는 이미 휴머노이드가 배치되고 있을 겁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이제는 복잡한 조립과 검사까지 로봇이 담당하죠. 골드만삭스와 딜로이트는 5년 안에 휴머노이드 제조 원가가 중형차 한 대 값으로 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로봇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하량은 2027년 7만 6천 대에서 2035년 138만 대로 무려 18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래 2030년으로 계획되었던 삼성전자의 자율공장 전환은 회사 내부의 시간표에 맞춰 천천히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18일 파업 예고와 같은 외부 요인들이 이 톱니바퀴를 급격히 돌려세웠습니다. 그 결과 자율공장 전환 시점은 6년 앞당겨졌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구조조정은 칼을 들고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러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없이 당신이 들어서려던 그 정문을 닫아버리는 식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청구서는 평택, 그 동네 부동산과 상권 앞으로 갑니다. 평택, 화성, 기흥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점심 장사, 저녁 장사, 학원, 학습지까지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핏줄처럼 연결된 협력사가 무려 7754개입니다. 1차 협력사가 휘청이면 2차, 3차로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라인 가동률이 단 한 단계만 내려와도 점심시간 식당에 회전 한 바퀴가 줄고 저녁 회식 한 테이블이 빠집니다. 자녀 학원 한 과목이 끊어지는 일이죠. 한 라인이 멈추면 평택 한 블록이 그대로 식습니다. 그 자리에 전셋값과 권리금은 순식간에 하락하고 결국
그 동네 가계부와 주민들의 자산에 그대로 청구서로 꽂힙니다.